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KB금융지주 50만원, 현대자동차 100만원이 넘어설 때까지 함께할 투자자의 모임. 지난 6월 초순 이후 나스닥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4차 반전 흐름을 마감하고자 하는 하락 압력으로 인하여 우리 시장은 충격적 하락 과정이 나타났다. 하락 압력의 초기 과정에서는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 시장의 하락 압력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우리 시장 또한 6월 하순까지 최고점을 이어갔다. 그렇지만 반전 흐름을 마감하려는 하락 압력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세를 주도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지난 6월 19일 우리 시장의 전체 지수는 9,385포인트에서 불과 한 달 남짓한 동안 전체 지수는 43%를 넘어서는 충격적 하락 과정이 나타난 것이다. 한 달 남짓한 동안 우리 시장의 전체 지수가 43%를 넘어서는 하락폭이 발생한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세를 주도한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작년 4월 이후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주도로 지난 2월까지 전체 지수는 180%의 상승폭이 나타난 바 있다. 전체 지수 기준으로 130% 전후에 달하는 큰 장이 발생하고 마감할 경우 시장의 탄력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0% 전후 조정폭을 필요로 한다. 시장의 탄력성이 클 경우 20%를 넘어서는 조정폭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우리 시장의 경우 나스닥 시장의 탄력성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편에 속한다. 2009년 3월 이후 나스닥 시장에서는 한 차례 유동성 장세를 거쳐 본격적 추세적 상승 과정으로 전환되어 4번의 큰 장이 연결되어 나타난 바 있다. 모두 4차례에 걸쳐 대단히 큰 장이 발생하였는데 큰 장을 마감하고 난 후 조정의 폭은 20% 전후에 그친 바 있다. 2020년 3월의 경우 세 번째 큰 장의 진행 과정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여 30%를 넘어서는 하락폭이 발생하였지만 이는 특별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당장이라도 세계 경제는 2차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아갈 위기에 봉착하였지만 이후 세계 주식시장 전반으로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졌다. 오늘은 세계 주식시장의 조정폭이 깊어지게 되면 가끔씩 불거져 나오는 글로벌 위기설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난 후 2차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은 많이 발생하였지만 실제 위기로 나아간 적은 없다. 위기로 나아갈 상황에 몰리면 우선은 가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으로 막고 더 급박한 상황에 몰리면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낸 바 있다. 2009년 3월과 2020년 3월 세계 주식시장 전반으로 유동성 장세가 발생한 것은 이런 흐름을 만들지 못하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점은 향후의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 마찬가지인데 가용할 모든 수단을 사용함에도 극복이 어렵다 판단되면 유동성 장세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난 다음 사전에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단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 초기 과정에 크게 흔들렸다. 그렇지만 이런 흔들림은 일시적이었고 상승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2003년 대세 상승에 가동되었던 상승 구도를 복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우리 시장의 경우 2003년 3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IT 종목군이 첫 번째 큰 장을 만들어냈고 두 번째 큰 장에서는 현대자동차를 전면에 내세우려 하였다. 그렇지만 이런 시도는 중도의 실패로 끝났고 2004년 12월 당시 대우증권을 전면에 내세워 두 번째와 세 번째 큰 장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관련이 있는 조선, 철강, 유화 등의 소흐름에 속하는 종목들의 경우 대세 상승의 전 과정에 걸쳐 추세적 상승세를 지속한 바 있다. 2003년 3월 이후의 대세 상승에서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대우증권과 소흐름에 속하는 종목들도 상승 구도는 구축되어졌던 것이다.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의 폭풍과도 같은 하락 과정이 일단 멈추자 소흐름에 속하는 종목들이 중심부 진입 시도의 상승 시도가 먼저 나타났다. 이로부터 1개월 뒤인 2008년 11월에는 당시 대우증권이 강하게 치고 올리면서 시장의 중심부에 진입하기 위한 상승 시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2009년 3월에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종목군이 상승세에 가담하였고 현대자동차도 상승세에 가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2008년 10월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고자 중요 국가마다 이전의 상승 구도를 복구하는 상승 시도가 나타났고 유동성 장세는 이렇게 출발한 것이다. 2008년 10월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작스레 발생하였음에도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사태를 수습한 바 있다. 이후 금융 시스템은 현재까지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이 과정에 2차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아갈 수 있는 수차례 큰 어려움이 있었다. 2009년 10월에 그리스 사태로 시작된 유럽의 재정위기 문제와 2012년 이후 불거져 나온 신흥시장의 집단적 위기설은 2016년 2월까지 이어졌다. 위기설은 이후에도 이어졌는데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당장이라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바로 이 시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2009년 3월의 유동성 장세와 마찬가지로 세계 주식시장 전반으로 강력한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졌다. 위기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3년 3월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이 연쇄적인 파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위기설이 불거져 나왔다. 직전인 2022년 10월 나스닥 시장이 추세적 2단계 하락으로 진입한 상태에서 사태가 불거져 나왔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 2022년 10월 1단계 하락 과정의 멈춤으로 연쇄적인 은행 파산 문제는 정책적 수단만으로 수습되어진 바 있다. 최근 위기와 관련하여 우려하는 회원분의 질문 글이 올라와 이 점과 관련해서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갖고 있어야만 시장에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된다.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난 다음 잔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 세계 경제는 수시로 위기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위기설이 불거져 나오게 되면 우선은 가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려 하고 웬만한 문제는 이 수단만으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이 과정에 사태 수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계 주식시장 전반으로 제한된 상승 시도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 사태는 대부분 수습된다. 그런데 가용할 정책적 수단을 모두 동원함에도 사태는 더욱 악화되면서 위기설이 현실로 다가올 경우 시장이 직접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게 된다. 2009년 3월의 유동성 장세와 2020년 3월의 유동성 장세는 이런 과정으로 발생하였고 강력한 유동성 장세 발생 이후 사태는 수습된 바 있다. 위기설은 세계 주식시장 전반의 심각한 하락 과정이 동반되어질 경우 정책적인 수단만으로 사태 수습은 힘들고 상황이 갈수록 악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필요한데 시장이 전면에 나선다는 것은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 정도의 상승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2009년 3월과 2020년 3월의 경우 세계 주식시장 전반으로 130% 전후의 유동성 장세는 이런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므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2차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이런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하였기 때문이다. 이 점은 향후 발생할 위기설에도 동일한 수순으로 수습할 가능성이 높은데 기술주가 모든 상승 과정을 마감할 적에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향후 기술주가 모든 상승 과정을 마감할 적에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하락 과정에 여러 심각한 문제점이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런 우려를 대비하여 2009년 3월 이후 나스닥 시장이 세 번째 큰 장을 만들어내던 시점부터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준비하였고 현재도 준비를 끝낸 상태다. 기술주가 모든 상승 과정을 마감하여도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가동시키면 기술주는 제한된 하락폭에 머물면서 새로운 추세 흐름을 준비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이런 준비를 갖춘 상태라 실제 이 과정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위기가 온다고 하여도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점에서 2차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아갈 가능성은 늘 열려있지만 실제 위기로 나아갈 가능성은 아주 낮은 편이라 하겠다. 지난 6월 하순 이후 우리 시장의 전체 지수는 1개월 남짓한 동안 전체 지수는 43%를 넘어섰는데 동일한 기간 이런 하락 강도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작년 4월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80%에 달하는 큰 장을 만들고 불과 한 달의 조정을 거쳐 두 번째 큰 장을 만들어내는 시도까지 나타났다. 충분히 쉬어야 하는 시점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거침없는 상승세에 연동되어 움직였던 만큼 앞서 상승 과정에 상응한 조정 과정이 나타난 것이다. 지난 3월 하순 이후 출발한 두 번째 큰 장은 6월 하순 이후의 하락 과정으로 무산되었고 두 번째 큰 장을 만들려면 처음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반도체 관련주로 두 번째 큰 장을 만들어내려고 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이번과 같은 형태의 하락 과정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향후 발생하게 될 두 번째 큰 장은 세계 중요 시장들이 오래전부터 준비를 갖추고 현재도 준비를 갖춘 금융주를 전면에 내세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이번 충격에 대한 잔여 하락 압력을 해소하게 되면 하락 강도에 준하는 강한 반등 시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작년 4월 이후의 상승 과정과 이번 하락 과정 그리고 이어 나타나게 될 반등 시도는 서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 앞서의 상승 과정이 강력한 만큼 이후 나타난 하락 과정 또한 강력하였고 이어서 나타나게 될 반등 흐름 또한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일괄 반등세는 잔여 하락 압력을 해소하면 언제든 나타날 수 있어 반등 시기 시장 흐름에 새로운 상승 기운이 작용하는지 지켜봐야 하겠다.